경기도가 오늘 뭐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요.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법적인 근거에서 분명히 뭐 근거는 충분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긴급 네.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신천지에 대해서도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 등이 이러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해서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어느 일정 지역을 폐쇄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폐쇄를 한다는 공문을 붙입니다. 네. 근데 이 공문 같은 경우를 손상을 하고 그 안에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형법상에 있는 공용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네. 5년 이하의 징역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란 어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된다면요. 서울 어떤 특별시 차원의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어떤 유사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선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네.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밝혔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직전에 보고 들어왔는데요. 예. 아마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똑같은 긴급 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근거는 같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금 신천지에서의 대부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예배를 보다가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긴급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좀 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는데요. 그 신도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그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제 집행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 두 개 같이 연동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것은 네. 신천지에서 그 명단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약 24만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네.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면 신천지 측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서 검사도 하고 혹시나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기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을 나선 것도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명단이라든지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기 전에 아예 신천지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천지의 여러 가지 이제 포교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보면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간호사가 신천지에서 예배드리고 신천지 교인들 그걸 나중에 밝힌다거나 아니면 뭐 감염센터에 근무하던 보건소에 감염센터에 근무하는 팀장이 그걸 또 나중에 밝힌다거나 이런 일들은 결국 신천지 신도들이 본인들이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상당히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100%다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 집행 전에, 강제 조사 전에 좀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신천지 신도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뭐 대략 20만 명이 넘는다면요. 전수조사라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실효성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1만 건 하루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24만 명 정도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만을 집중적으로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또 효용성 문제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하신 그 신천지 교인들의 은밀한 포교 방식 때문에 지금 접촉자가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확진 검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만큼 빠르게 이분들을 전수조사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더 전파하는 거를 차단하는 게 이번 그 대구 경북 사태에서는 중요한 성패 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신천지는 해외에도 지부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국내에 있는 신도들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신도에 대한 어떤 부분, 현황에 대해서도 정부 방역 당국에서 좀 파악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까지는 당장 시급하게 필요해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런 네. 한국 지부의 신도들과 해외 지부의 신도들의 접촉이나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들과의 뭔가 교름,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의 여부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신천지 측은 오늘 전체 신도 그 명단 제공 사실을 밝히면서 이 이만희 총회장이 성도들에게 쓴 이 특별 편지도 좀 공개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내용이 좀 있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0일 날 보낸 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5일 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교회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하면서 정부 측에 적극 협조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이게 다 제공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네.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나 보안 방안을 마련한 전제하에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은 신도들한테 본인의 정보가 넘어가도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지길 바라요, 저는.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본인이 주장하고 얘기하고 지금 밝힌 것처럼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신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난 20일 날 밝힌 내용하고는 좀 상반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20일 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귀의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신천지가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뭐 마귀의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규정을 하다 보면 신도들은 그러면 이런 그 총회장이나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보다는 종교적인 활동을 더 네.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울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울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구에 사는 28살 남성 그리고 동구에 사는 62세의 여성 이렇게 예. 두 명이 확진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확진자 28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첫 번째 확진자와 함께 지난 16일에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받다. 바로 옆자리에서 예배를 받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네. 지금 두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예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의 4명의 확진자 중에 3명이 같은 날 신천지의 울산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이고요. 네. 네 번째 확진자 같은 이 62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북 경산에서 지난 17일에서 20일까지 딸의 집에 함께 머물렀는데 이 딸이 지금 현재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1번 확진자가 예배를 받을 때 함께 예배를 본 신도의 숫자가 무려 233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명단을 확인을 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추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남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성남시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분당 야탑동에 살고 있는 25세 남성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대구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야탑동에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대구에 갔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택 야탑역 성남 종합터미널 여기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 양성, 그러니까 확진 판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현재는 그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 격리 수용돼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또 그 뭐 지역적으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장소별로에서도 좀 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경북에서 이제 청도랑 이름 비슷한 청송에서는 교도소가 또 그 안에서도 문제가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청송군에서 나온 첫 환자인데요. 청송군이요? 예, 네네. 경북 청송군입니다. 네. 이 경북 청송군에서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있는 20대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청송군이 밝혔습니다. 예. 이 환자 역시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현재 대구 자택에서 격리 조치가 됐는데요. 최근까지도 이 신천지 교인들과의 만남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송군의 교도소 같은 경우도 이 수용소이기 때문에 이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 교도소라는 게 그 밀폐되고 뭐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처럼 이런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같이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 밀접 접촉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도관이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희가 지금 왜 이제 교도소의 문제를 짚냐면은 대남병원에서도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가점 환자들이
같이 뭐 접촉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교도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뭐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코로나19의 위중 환자가 6명이었고 또 산소 치료가 14명이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대남병원의 사망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산소 치료가 14명이다. 산소 치료 잘하면 그 회복이 되는 겁니까? 산소 치료는 매우 위중한 치료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명지병원에서도 3번 환자가 산소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산소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얼마나 폐 기능이 스스로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 다음 단계인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기계호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오늘 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위중 환자 6명 그럼 그 위중 환자 6명은 산소 치료 단계에서 넘어가서 위중한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실제로 심장이나 폐 기능이 저하돼서 스스로 호흡하는 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관 삭관을 통해서 기계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기존에 에크모를 달아서 산소를 체외에서 공급하는 시술까지 받은 분도 사망한 바가 있죠. 예. 그만큼 이런 시설들이 가능한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가 잘 원활하게 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당국이 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런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요. 이 코로나19 확산이 이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 짚어봤고요. 또 그 산소 치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그 신천지가 그 포교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계에서는 그런데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인 진용식 협회장이 예. 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포교 활동이 곧 뭐 예컨대 구원이나 천국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멈출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밑에 이 1대1로 포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분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형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집회소라든지 복음방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위장 카페, 위장 교회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이게 건물에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빌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저런 교회들은 서울에도 6개 정도가 있어요. 그건 다 파악이 가능한데 지역마다 아주 조그맣게 뭐 연립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조그만 방을 임대하거나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1대1로 만나 접촉하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집회소, 복음방, 위장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을 100% 다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또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서 그 사람이 또 모르는 사람을 접촉해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면 또다시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모든 걸 찾아내서 다 방역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